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이혼 걱정에 대한 시청자 사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물들지 마라님의 사연을 갖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몸만 상하는 시댁 부엌대기 노릇을 안 하고 싶어요. 결혼 14년차 주부인데 지금까지 시댁의 부엌대기로 제사 3번, 명절 2번, 기타 등등 시댁 집안일을 치르며 형님, 동서, 시집살이도 당해보고 온갖 마음고생을 했던 둘째 며느리입니다. 위에 남편의 형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도 이혼해서 왕래가 없어 밑에 동서와 저랑 제사 등 시댁 부엌대기로 불임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설에 나이도 50이 되다 보니 일하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보다 상황이 변하였는데 여전히 저랑 동서는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다 오는 게 너무 폭력처럼 느껴져서 심리 상담도 받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정신과 약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시댁의 모든 제사를 가져오기로 했답니다. 저와 상의하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전 어쩌면 좋을까요? 시댁 대사에 참여 안 할 결심을 한 저에게 이건 무슨 재앙일까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더 이상 부엌대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전 너무 슬퍼요. 선생님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물들지 마라님이 직접 저를 찾아뵈었다 그러면은 저는 물들지 마라님의 얘기를 먼저 잘 들었을 겁니다. 아마 물들지 마라님의 남편에 대한 진짜 남편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저는 물들지 마라님한테 아마 말씀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바뀌기 힘들 것 같다고, 남편에게 계속 뭔가를 부탁하고 남편에게 뭔가 매달리고 남편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자 만들고자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들지 마라님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물들지 마라님은 거기에서부터 왜 우리 물들지 마라님이 그냥 제사를 보이콧할 수 없는지, 왜 제사나 명절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은 그냥 제사 모른 척 하세요, 여행 떠나세요, 없는 척 하세요 라고 하지만 물들지 마라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들지 마라님이 이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배우자가 욕을 하고 구타하지는 않더라도요, 물건을 갖다 발로 차거나 부수고 그러면은 우리 피해자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도 확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폭력을 멈추는 것이고, 만약에 폭력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경찰은 그냥 왔다 가요. 그러나 처음엔 왔다 가고 두 번째도 왔다 갈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달라지게 되지요. 두 번째 이유는 물들지 마라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단지 시댁일에 대해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현재 하고 있던 옛날에서도 그랬다 그러면은 물들지 마라님은 거절하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들지 마라님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친구가 되었건 어떤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건 물들지 마라님이 너무 착하셔서 결심이 꺾일 때마다 꺾이지 마세요. 그냥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은 그 전날 밤부터 나가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용기를 주는 말을 갖다 계속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들지 마라님은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또 물들지 마라님이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내가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내가 이혼을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까지는 일단 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어려워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들지 마라님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지 전업주부인지 저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들지 마라님이 전업주부님이고 막상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생활을 생각하면은 까마득하다라고 하면은 물들지 마라님의 경제적인 독립이 역설적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되었든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진정 이혼을 하더라도 나의 생활이 최소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꼭 이혼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이 일을 대할 때 나는 더욱더 담대하고 용기가 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들지 마라님이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비하입니다. 물들지 마라님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나쁨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왜 그 나쁨을 거부하지 못하나, 시댁의 제사라든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하나씩 없애게 되시면은 나중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에는 그냥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